불의에 타협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공천배제에 컷오프를 당한 친노자장 이해찬 의원의 말입니다. 이해찬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어제 선언했고요. 정청래 의원도 재심 신청이 기각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무소속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김종인 대표와 친노 진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인데 이런 가운데 김용익 의원이 김종인 대표의 사퇴와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의 구원투수로 모셔온 주자에게 나가라는 요구를 왜 하는 건지 직접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용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례대표시고 이번에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지금 당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까지의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에 대해서 우선 총평을 짧게 하신다면? 상당히 잘 하고 있죠. 예, 제가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예. 김 대표가 지금까지 공천해온 과정을 보면, 저는 한 7대3이나 8대2 정도는 잘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대2 정도로 잘한 부분이 많다? 잘한 부분이 8인데, 근데 왜 사퇴하고 불출마하라까지 선언하셨어요? 잘못한 부분이 있죠. 잘못한 부분이. 예.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강기정, 백군기, 홍일학 이런 분들이 탈락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요. 김현 의원이나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소명이 됐거나 또는 노영민 의원은 불출마를 했는데 불출마한 사람한테 컷오프 했거든요. 그리고 윤우덕 의원 같은 분은 예. 문제가 없다는 걸 이미 다 밝혀져 있는 상태에서도 컷오프가 돼서 예. 이의 신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정청래, 이해찬 의원이 특별한 이유, 그러니까 단순히 정무적 판단,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요. 최근 예. 들어서는 또 청년 비례 문제에서 정실 문제가 또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 강한 리더십은 참 좋은데 우리 당의 그 리더십이 좀 흔들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독재적 리더십으로 이제 안 좋은 측면을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분들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는 사실 곤란하고 일부 비대위원들이 진짜 사심을 가지고 임했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강한 리더십에서 그럼 독재적 리더십으로 지금 넘어간 단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몇몇 공천들 보면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넘어갔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독재적 리더십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해찬, 정청래, 윤우덕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독재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8대2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2가 좀 치명적이다. 이 말씀이세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거가 당연한 거지요. 잘못된 부분을 그냥 다 덮어두고 지나가면 안 고쳐지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단 말씀이네요. 네네.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는 이해찬 의원의 공천 배제 이유를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다. 정무적 판단이라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느냐. 그 얘기는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해찬 의원을 컷오프 시키는 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인지 지는 길인지는 견해가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어야지 되고 정무적 판단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거는 저는 저한테 한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모욕적이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하는 일인데 너희들이 뭔 잔소리야 이런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에 대한 무슨 설명이 전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짐작하는 거는 예.
지금 무슨 이렇게 그 중간층, 중도층으로 하는 층을 끌어들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은 뭐 짐작은 하겠는데 하는데. 그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설명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면 그건 곤란하죠. 곤란하다. 그런 부분에서 독재적 리더십을 엿보았다 이 말씀이신데 그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죠. 정말 이번 공천을 좋게 보는 분들은 정청래, 이해찬 이 두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집토끼들의 반발은 살지언정 중도층으로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다. 어차피 선거란 건 당 지지자들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놓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칭찬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당연히 그게 이제 리더가 하는 일이죠. 그 판세를 읽고 예. 이제 공격을 하는 거가 리더가 하는 일인데 지금 그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예. 그 10일 날 정청래 의원 컷오프를 발표하기 전에는 그 당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로 가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10일 날 이제 9일 날 31.6%였는데 예. 그 다음 날 27.4, 또 11일은 26.1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당 지지율은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졌다는 거죠. 반면에 정의당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갑자기. 예, 정의당의 4.9에서 거의 2배로 올랐어요. 이게 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했느냐, 뭐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다 다릅니다만 추이는 같은가요? 추이는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그 지지를 철회하고 정의당 쪽으로 오히려 가고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아마 김 대표께서 목표로 하셨을 그 중도층 내지는 이제 국민의당 지지자 예. 쪽에서는 오는 기미가 별로 없어요. 집토끼는 나가는데 바깥에 있는 산토끼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런 추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해찬 의원을 또 이제 컷오프 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지지율 추이를 다시 봐야지 되는데 예. 아마 정청래 이해찬을 잘라서 들어오는 그 중도층이 있을까 하는 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우리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조짐은 상당히 심각해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건 의원 확장이 아니라 예. 그 핵심의 파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요 말이죠. 김용익 의원님. 지금 공천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인이 보이는 손인이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 정무적 판단을 넘어서서 정말 어떤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다른 의도가? 근데 그거는 이제 팩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얘기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조심을 해야지 되는 건데요. 예.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문제가 이제 또 터졌잖아요. 터졌습니다. 이제 일부 청년 비례가 어떤 의원의 뭐 보좌관 출신이라든지 어떤 누구의 뭐 인척이라든지 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건 정말 이제 상당히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팩트가 아니라서. 보이지 않는 손인이 보이는 손인이 이런 손이 정말 존재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죠. 생각하세요? 예. 정무적 판단을 넘어서는. 누구 손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가급적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짐작 가는 데는 있으세요? 누구라는 소문이 당 내외에 아주 많죠.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누구가 무슨 득을 보려고 그렇게 한답니까? 글쎄요, 모르죠. 제가 그분의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이는 손이 있는 것 같다. 정무적 판단을 넘어서는 것 같다란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종인 대표한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불출마 선언도 해야 된다 이런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까? 진짜로 물러나란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트윗으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트윗에 연결되는 트윗이 하나 더 있어요. 트윗이 하도 글자 수가 작기 맞아요. 때문에. 예. 거기 제가 부연 설명을 뭐라고 드렸느냐면, 이건 김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성이 보이고 또 설득이 된다. 그래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도 있고 유권자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제가 일부러 부연 설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만두라는 의미는 아니시네요. 정말 그만두는 그러니까 정청래 이해찬을 잘랐으면 예. 그분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자기 희생의 뜻을 보여야 우리 지지자를 다시 긁어모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의도하신 의원 확장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두 분을 잘라놓고 정무적 판단인데 왜 말이 많아? 뭐 이렇게 나가면 이게 누가 총을 붙이고 이걸 따르겠어요. 자기 희생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나요? 근데 자기 희생이 자기 희생으로 욕을 한 거예요. 사퇴하시라. 그러니까 정청래 이해찬 의원을 잘랐으면 나도 똑같이 물러날 용의가 있다.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게?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천 다 끝났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당장에 물러라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을 하고 내가 손을 놓겠다라고 약속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알겠습니다. 대표께서 두 사람을 정말 희생을 시켜버리고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나가 이 태도가 아니라 그 당을 위해서 희생해 주세요. 나도 희생할게요. 이런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김용익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민주 김용익 의원이었습니다.